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수 얘기는 이제 좀 많이 빼고요, 많이 줄이고 시황 얘기는 일반 시황 얘기는 이제 확 줄이고 오늘 이제 대선주 전체 이제 흐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자 방송한다고 문자 보낼 때 뭐 유튜브 쪽에 알림 나갈 때 오늘은 이제 대선주 전체 시황 분석 및 뭐 대응 전략 이런 이제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제목 그대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오늘 대선주 얘기를 한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평상시보다 방송을 들으러 들어온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5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대통령 그 나오는 이제 대선 후보가 누군지 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오늘 또 안철수 씨가 또 국회 옆에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대봉도 맞았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는 갈 줄 알았더니 왜 안 가나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홍준표시 테마주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여기 문자원 회원들도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아무튼 좀 많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선주 전체 돌아가는 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제 노하우도 얘기를 해드릴 거란 얘기예요. 네.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바로 들어가죠. 오늘 종목 한 수십 개 이상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고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예요, 그 몸도 약간 다운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보니까 환절기라서 그런지 그 아무래도 좀 햇빛 보는 양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가 조금 이제 몸이 약간 다운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렇게 몸이 좀 처지고 그죠? 기분도 다운되고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면 요즘처럼 이렇게 돈도 잘 안 돌고 그죠? 네. 이게 이놈들은 뭐냐면 종목들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녀석들이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죠? 네. 그럴 정도로 뭐 움직임이 둔할 때 그죠? 네. 살았나 죽었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심심하시고 수급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는 심리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컨디션이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뭐 패닉에 빠졌다 그 소리는 아니고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이게 되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몸이 늘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정신력이 견뎌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황금선언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대선주들이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었죠. 낙폭과대가 심했고 뭐 대선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떤 대선주는 4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어떤 대선주는 5월 달, 어떤 건 6월 달 아니면 7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이나 7월 달 사이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달까지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대충 6개월이죠. 아니면 뭐 5월 달부터 10월 달,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빠졌어요. 이제 개인들의 인내 심양기가 3개월이다. 평균적으로 3개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3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개월이 오버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거의 뭐냐면 이 바닥을 많이 떠났고요. 살아남아 있는 분들도 지금 거의 빈사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사 상태 아니면 그로기 상태 거의 그냥 이제 거의 전멸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도 개인들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요즘 날씨도 그래서 이게 더 다운되실 수 있는데 그럼 위험해지니까 자꾸 끌어올리시라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조정을 오래 받고 낙폭과대도 심했죠. 보통 주린이들은 본인들 매수가 대비 한 20% 이상만 빠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 50%에서 60%까지 손실 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종목당 그죠? 네. 매매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났을 거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개인들이 완전히 그냥 빈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종목들 떨어지던 것들이 그 대선주들이 방향을 틀었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드렸었죠. 그죠? 실제로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모르세요. 네,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도 모르시고 솔직히 저도 그걸 다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순서를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대로도 안 됩니다. 왠줄 아세요? 또 개인들이 우르르 올려가서 사고 단타 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또 순서가 바뀌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 고생해서 이제 배운 거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다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드려야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무방 회원이시지만 오랫동안 또 들어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개인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지금 못 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간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황 얘기는 지금 안 하죠. 지수 얘기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가고 이쪽에 집중을 하죠.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고 여기 코스피 지수인데 크게 재미가 없죠. 옆으로 횡보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여요. 지수가 재미가 없잖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오를지 떨어질지 옆으로 횡보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요럴 때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원래 대선주들을 그래서 더 해보시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했던 건데 개인들 요즘에 뭐 정치권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못 갔던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테마주가 잘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수는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죠. 자, 지수가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지수 관련돼서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같은 말인데 또 무슨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변동성이 없다. 지수가 계속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재미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펼쳐지냐면 그러면 변동성 장세가 말고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져요. 종목 장세가 뭐냐면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특정 종목만 또는 특정 업종 아니면 아주 그냥 콕 집어서 가는 거예요. 특정 테마. 딱 그것만 대선주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어느 한 부분만 딱 집어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장세를 종목 장세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좀 떨어져도 종목들이 막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갈 만한 게 없으니까 오징어 게임 테마주들 좀 움직인 거고요. 그거는 뭐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큰 테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테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종목 장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꼭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솔직히 주식하면 안 나시죠? 그렇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여쭤볼게요. 재미없으시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 왜 이래?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되실 텐데 좀 주식할 맛도 잘 안 나시고 돈도 안 돌고 그죠? 네,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은 현금이 있는 분들도 주식을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지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제 활동에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러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불안하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들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력들이 뭔가를 올려요. 에피타이저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이제 뭔가를 만듭니다. 에피타이저 같은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올리는데 그게 바로 종목 장세에서 어떤 특정 테마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처음에는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챌 뿐더러 설령 봤어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설마 가겠어? 이러면서 거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한두 개가 나오더니 나중에 한두 개가 5개, 6개, 10개, 20개, 30개, 50개, 100개까지 막 가요. 그때서야 개인들이 이제 조정 끝났구나. 급하게 들어와요. 그 종목은, 그 테마는, 그 업종은 그때부터 조정을 받고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2번, 3번 뭐 테마주나 아니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또 상승장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는. 나중에 또 이제 마지막에 줄이니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확 눌려버리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항상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대선주에 포커스를 맞춰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라이브님 어서 오세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최근에 특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나가다가 뭐 지나가면서라도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그거를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늘 얘기를 많이,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거의 매일 얘기하는 거고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얘기를 거의 안 했었죠. 네, 이거 얘기를 풀어서 해볼게요. 오늘 낮에도 대선주 얘기 많이 했고 오늘 밤에도 대선주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내일도 할 거고.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내일도 할 거고 내일 모레도 할 거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풀리거든요. 그만큼 설명할 게 많아요. 오늘 얘기 잘 들어두셔야 돼요. 네. 애니농률을부터 볼게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올해 3월달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가장 세게 올라간 거는 역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애니농률이죠.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빨간색 선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저희 정의원들 뭐 강의한다고 해놓은 건데 잘 보세요. 차트 잘 보이시면 2번 찍어주세요. 네. 집중 좀 한번 하고 한번 보죠. 잘 들리시죠?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3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목소리가 뭐 작게 들리거나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아까 누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작게 들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잘 들리시죠?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멋진 팅님하고 용대방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잘 들으시면 돼요. 네. 뭐 이제 어딜 가든 순서가 다 있어요. 네. 순서가 있고 어딜 가든 패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책 보다가 뭐 그런 거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불규칙한 것 같은데도 그 안에 보면 질서가 있고 패턴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다. 4번 찍어보세요. 네.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불규칙한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질서가 있고 다 패턴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어디 아마 만화책에서라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맞아요. 되게 지금 종목들이 무질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주식도 나 혼자 막 매매하는 매도하는 매매 같지만 이 안에도 상도덕이 있듯이 하여튼 다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로 가장 먼저 올라온 게 올해 3월달부터 올라온 것 중에 우두머리는 애니능률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시원하게 올라왔죠. 우리도 저희 방도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했어요. 시초가에서 사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시원하게 갔죠. 근데 이제 여기다 선을 왜 그어놨냐면 원래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요, 특히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솔직히 다 떨어진 거였어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할 만큼 충분히 다 한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불나방들이라고 부르죠. 네.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불나방들이 이제 신용 미수 막 써가면서 이제 바닥이다. 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바닥이었어요. 여기서는 진짜 서울 한복판에 이제 핵폭탄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 하면 상한가 1개 정도는 기본 서비스로 나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추가 상승 나오게 돼 있어요. 목욕탕 가시면 찜질방 가면 기본으로 뭐 줘요? 수건 한 장씩 주죠. 그죠? 네. 뭐 2장 주는 데도 있고, 네. 좋은 데는 많고 쓰기 하고 막 그러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뭐 줘요? 수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찜질방 가도 주는 수건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양복 하나 나와요. 보통 상한가 많이 나오고.
상한가 하나만 맞아도 30%짜리니까. 그죠? 네. 원래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이 기법을 또 이 시장에 또 풀려가지고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반등 세게 나올 거라. 여기서 나왔으니까. 오늘의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개인들은 직전 것만 기억한다고. 개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직전 것만 기억하는 성향이 있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들으세요. 직전 것만 기억해요. 이게 뭐냐면 맞아. 저번에 보니까 애니농률이 급락했다가 세게 올라서 상한가 나오던데 지금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상한가 하나 정도 기본 나오지 않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제가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제발 미친 것 같다고 막 대놓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더운데 저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이 자리에서는 신용이 확 줄어들면서 끝났었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신용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만큼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원래는 이만큼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은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신용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신용 늘어난 거 보면서 막 한숨 쉬고 막 펄펄 떴던 거예요. 신용 쓰지 말라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빼면서 개인들 다 내쫓고 올라오죠. 지금은 신용이 늘면서 올라오죠.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신용 늘어나는 건 걱정하지 마셔라. 네. 이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이제 신용이 늘어날 건데 제가 평상시 신용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용이 늘어날 건데 그때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이거는 괜찮은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잘 올라오죠. 자, 애니농률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순서대로 뭐가 올라오겠어요? 애니농률이 떨어질 때 같이 두루루룩 하락한 게 있겠죠. 서현. 이거는 뭐 그죠? 네, 여기가 얼마예요? 25,000원 정도에서 고점으로 따지 26,000원, 10,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50%, 반토막 이상 났다니까. 여기까지 뺀 다음에 지금 반등 세게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왔으니까 예, 60% 이상 급등한 거예요.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이게 방향을 틀었다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거보다 더 빨리 얘기해줬고 방향 틀었다. 오죽하게 이런 데서 그랬어. 이런 데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매매해도 돈 번다고. 알아서 단타치라고 이제 힌트까지 드렸어요. 다 똑같다고. 순서대로 올라올 거라고. 네. 애니농률 올라오더니 서현 올라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보여드릴게요. 덕성 올라오죠. 회원 한 분이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팔아야 되겠다고. 잘하셨다 그랬어. 요번에 이거하고 에너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이거 올라올 때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요번에 파신 분들 많아요. 이건 제가 추천한 적이 없는 것들인데 들어오셔가지고 이것만 해도 그분들은 건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이 어려울 때 혼자서 주식했으면 이런 데서 다 손절했겠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손절하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참으라고. 반등 나올 때 그때 팔 기회를 줄 거다. 그때 올라오거든 약간 손해보더라도 그때 파셔라. 그러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다. 실제로 그게 잘 됐지 않습니까? 올라오죠. 이것도 방향을 틀어놨고. 자, 이게 종목 얘기 쭉 나갈 겁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위즈코프 전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근데 거래도 터졌고. 네. 위즈코프 열심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많죠. 이거 말고도 뭐 덕성 얘기해드렸고 웹스 조금씩 올라오죠. 아직 많이는 아닌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서현탄 메탈 또 조금 올라와요. 제일 센 게 누구였어요? 애니농률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신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위즈코프. 그리고 자, 인맥주들이 올라오죠. 그
그 인맥주 중에서 나중에 올라온 인맥주가 있어요. 뭐냐면 노르페인트 우선주. 이거 라이브에서만 얘기했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애니농률이나 서현, 웅진, 덕성군 같은 것들이 막 급등을 하면 뒤에서 이것도 올라올 거다. 노르페인트 우선주. 이게 저희 방에서 옛날에 우수촌 나고 저기 단톡방, 유료 단톡방에 네. 만원대에서 나가가지고 나중에 저기 49,000원까지 8만원까지 왔습니다. 수익이 한 490%. 네. 여기서 그랬어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무방에서 얘기했다가는 박살 나거든요. 이거는 거리가 없는 우선주기 때문에 라이브에서만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놀라울 거다. 알고는 계셔요. 오늘 14%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거래량이 22,000주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저기 무방에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이거는 전문가가 무방에서 올라올 거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22,000주 오늘 거래량이 다 해봤자 22,000주인데 그죠? 네. 개인들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전부 다 정신 박살나거든요. 네. 이게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겠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씨 인맥주들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별로 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30분 지났어요. 8시 32분이네요. 그죠? 네. 자, 20분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 한마디로 원래 8월 달쯤에는 바닥을 찍고 돌려 세웠어야 되는데 이 신용 쓰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종목들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은 별로 없는 거예요. 종목을 다 박살내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제가 그때 유튜브나 이런 거 막 보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겠습니까? 개인들이 이런 기법 잘 몰라요. 누군가가 이거 가르쳐줬다는 얘기인데 이 기법이 어디서 많이 썼냐면 최근에 이거는 원래 10년 전에 유행했던 기법인데 최근에 비트코인 있죠? 가상화폐 거기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세게 반등이 나올 거다. 여기서 신용 미수 써도 된다. 그거는 언제 잘 먹히던 기법이냐면 주식시장에서는 10년 전에 잘 먹히던 기법이고 지금 잘 안 먹혔어요. 안 먹히는 기법인데 그걸 누가 갖다 썼겠어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는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다가 지금 안 되는 그 기법이 비트코인 가서 유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단타를 쳐봤더니 이게 반등 세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오직 차트만 갖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다가 되거든요. 좀 되니까 이제 그때 8월 달쯤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리딩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주식하는 사람들 리딩을 해준 거죠. 어디에서 수많은 카톡 리딩방, 여기 무료 리딩방 이런 데서 네. 차트만 보고 하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을 막 쓰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요거구나. 여담이지만 자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 어디예요? 베트남? 뭐 이런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겠죠. 나중에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장이 나와서 미국도 많이 가고 독일도 많이 가고 일본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갔어요. 중국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이제 주식시장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대선주나 그런 매매 기법이 거기 가면 먹힐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 먹히던 게 거기서 익숙해지면 안 먹히겠죠. 그게 우리나라 와서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보다 그 후발주자 거기 가서 먹힌다고. 비트코인에서 그걸 쓰다가 그 사람들이 이걸 도로 이제 주시장 갖고서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먹혀요? 안 먹히지. 이해되셨나요? 안 먹힌다니까. 네. 이게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잘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거. 되게 단순한 매매 기법인데 지금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더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니까 이제서야 이제 양봉 슬슬 나오면서 올리는 거예요. 양봉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갔으니까 양봉 나오는 거예요. 또는 나갈 거니까 양봉 나오든가. 계산해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8월달이죠. 7월달 또는 8월달이거든요. 여기가. 지금은요. 10월달 또는 11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인내심의 한계는 3개월이라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개인 투자를 보면은 3개월 들고 있었던 거를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주식을 무려 한 달이나 두 달, 심지어 3개월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붕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사자마자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애니놈들도 그랬고 노르페인트 선주도 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왔거든요. 네, 저희도 이런 경험 많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수익 날 때가 있고 눌렸다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주식을 한두 달 들고 있었던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한두 달이나 들고 있었는데 수익 안 난다고 막 붕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분들 볼 때마다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들고 있는 그 돈 있죠? 다 털리거든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털린다니까요. 싹 털려요. 네. 내가 내 마음속에 졸부가 되고 싶은 이런 조급함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빨리 깨우치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그런 실수 안 하시는 거고 계속 나는 그렇게 해버리라 그러신 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근데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빨리 돈 벌고 싶죠. 당연히.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천천히 돈을 벌 것이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니까 빨리 벌 때도 있고 조금 늦게 갈 때도 있고 시간 상황에 따라 다르구나. 근데 내가 돈 잘 벌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처럼 막 종목들 더디게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나도 좀 마음이 답답했네.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좀 빨리 벌고 싶어서 답답했구나. 내가 좀 서둘렀구나. 요거를 느끼고 깨달으면 그분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7번 찍어보세요. 이해 정확하게 됐다 7번 찍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걸 깨닫고 빨리 정확히 고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 모셔놓고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뭐 방송하겠습니까? 저도 바쁜데. 저도 지금 몸살 기운이 있어요. 네. 컨디션이 별로예요. 저도 지금. 네. 열심히 방송하잖아요. 힘내시라고요. 저도 이러고 나면은 몸살기 사라져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런 것들 빨리빨리 발견하셔가지고 빨리 고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잘 해보세요. 네. 자 아무튼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지금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있다니까요. 자 인맥주잖아요. 항상 인맥주 다음에 대선주는 인맥주 다음에 정책주가 간다니까요. 네, 정책주가 가요. 그럼 이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3, 4월 달에 인맥주하고 정책주가 뭐가 갔는데요? 뭐가 갔겠어요? 정책주 있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일단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근에 이제 좀 세게 올라온 게 뭐예요? 보성 파워텍 같은 원전 관련주를 볼까요? 먼저 올라왔어요? 10월 달에 저점 치고 바로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원전 이슈가 먼저 나왔으니까 세력이 기회다 싶으니까 빨리 올려버린 거예요. 3,000원 정도에서 5,000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한 60%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쉴 거예요. 저점 대비 상황마다 약간 다른데 저점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올라오면 좀 쉬어요. 상한가를 동반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100%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쉬어요. 이 정도 60% 이상 올라오면은 최소한 50에서 60% 이상 올라오면 좀 쉽니다. 왜냐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바닥까지 그죠? 네. 떼굴떼굴 굴러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쉬어야죠. 또 이 기회를 노리고 신용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 또 내보내야죠. 어디를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눌러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잘 올라온 게 한전산업 네 일자리 관련주 그 일자리도 얘기해 드릴게요. 한전산업 서장유전도 조금 올리고 돌리죠. 네. 신용은 또 급증하고 있고 네. 에너토크 시원하게 뽑았죠. 그죠? 네. 근데 저점 대비 한 10% 올라갔거든요. 네. 쳐야죠. 10%란다 100%. 네. 여기가 7,000원 정도에서 이제 15,000원까지 왔으니까 10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쉬어야죠. 네. 또 신용 쓰시는 또 이분들도 들어오셨고 네. 난 여기서 신용 쓰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여기서 신용을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네.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머리 위에 두께 한 10m짜리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걸 뚫어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신용 쓰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그러면서.
잘 안 되실 텐데 쓰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웹스가 뭔데요? 이것도 정책주잖아요. 5월달, 6월달에 간 정책주가 뭔데요? 도시재생, 윤석열 도시재생. 슬슬 올려오려고 하죠. 웹스, 그리고 자연과 환경, 그죠? 방향을 이제 틀었잖아요. 자,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추천하시고 제가 샀는데 책임져 달라고.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그게 싫어가지고 도움 드리려고 얘기했는데 추천했대요. 추천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사고 싶으니까 이제 그러신 거죠. 근데 무료 추천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나은 게 많아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방향을 틀었다고 얘기해. 트는 거죠 이제. 슬슬.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SGA. 이건 뭔데요? 공정경제 테마주. 공정경제 테마주 정원 NCS. 그걸로 올라온 거죠 이게. 공정경제의 그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여기다 한번 찍어보세요. 공정경제. 윤석열 공정경제 테마주에서 이게 6월달에 급등한 거 아닙니까? 이거의 공정경제의 그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공정경제의 시초. 공정경제가 원래 10년 전 대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공정경제가 아니고 말이 바뀐 거예요. 공정경제가 아니고 원래는 무슨 테마주였냐면 경제민주화 테마주였어요. 그렇죠? 네, 프레스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2번인가? 그렇죠. 네, 여기 한번 얘기하셨네요. 네. 공정경제의 원래 말은 경제민주화였고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씨가 원조입니다. 김종인 씨가 이번에 국민의힘 쪽 도와줄 것 같죠? 그죠? 김종인 씨가 등판하면 이게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호재들이 많죠?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요. 차트만 보는 거예요. 아유, 대거시요 이러면서. 요즘에 충청도 사투리 흉내를 많이 내는데 대거시요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충청도 사투리가 늘 말씀드리지 오해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정감이 있다니까요. 네. 사람도 관심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절대 안 사요. 위주코피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사요. 네. 기억하시나요? 위주코피 여기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손절하지 마셔라. 참아라. 올라오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네. 저번에 승률 올라왔죠. 이거는 뭐 인맥주라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정책주의를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애니농률이나 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디 갔어? 특히 덕성, 위주코프 최근 저점 대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래도 터졌고 그러면 이제 약간 쉴 수 있어요. 쉰다는 얘기는 살짝 또 한번 눌러주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목표를 채웠다는 얘기예요. 반등 목표를 채웠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게 또 있겠죠. 왜냐면 요번에 대선주들 다 낙폭과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제3의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맥주다면 항상 정책주라니까요. 실제로 이제 위주코프나 덕성이라는 것들이 세게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뒤에서 슬슬 뭐가 움직여요? 비상교육. 그렇게 양봉 하나 안 나오던 비상교육이 6.98%짜리 양봉 하나 나오네요. 물론 이거 하나 갖고 이제 간에 기별도 안 차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물리신 분들. 네?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이상 났다가 올라오는데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죠? 물리신 분들. 근데 그래요. 이거 올라와도 그러는 거예요. 에이씨 이러면서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 손실 메꿔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위주코프나 저런 것들도 다 이런 과정 겪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안 좋게 얘기해야 더 잘 올라오긴 하죠. 네. 비상교육 같은 게 올라오죠. 그리고 메가MD 진짜 여기 급락하면서 그죠? 7월달 이후에 제대로 된 양봉은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다 말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8.7%까지.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원래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갔었어야 되는데 깨졌죠? 다시 올라가서 지지한 거예요. 나 이제 그만 떨어질래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전저점 여기였잖아요, 그죠? 네. 깼다가 올라가서 밟고 있는 거예요. 나 다시 떨어지기 싫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죠? 네.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삐져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나갔다가 이제 생고생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나 다시는 집 안 나갈 거야, 엄마. 그러면서 엄마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별의별 비유를 다 듭니다.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차트를 어렵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안 나갈게요. 이제 그러면서. 네. 여기에서 이제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성만 없으면 어지간하면 여기를 잘 안 깨지려고 하겠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거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 칠게요. 원래는 설명을 한 1, 20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있죠? 이재명 씨는 원래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프레임수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원래는 이거 말고 동신건설 저기 화천대유 있죠? 화천대유 그 문제 터지기 전에 이만큼 구덩이 팠다고 올려놓고 있었어요. 갈라고. 거의 이제 뭐예요? 이낙연 씨를 확실하게 이길 게 그때는 이제 보였기 때문에 추석 전에 구덩이 파놓은 거 다 메꾸고, 그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데 자꾸 네거티브로 막 싸우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때문에. 근데 이제 가보려고 했더니 화천대유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화천대유 대정동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그냥 끌려 내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전저점에서 크게 이탈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양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선주가 끝났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자, 이거 정치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립적으로. 네. 이재명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싫든 좋든 이재명 씨 찍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많을 거다 그랬어요. 이재명 씨가 너무 싫어서 이제 선거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씨 절대 안 찍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 쪽은 보수 찍겠어요? 잘 안 찍어요. 찍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여당 40%, 진보, 그죠? 보수 40%,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중간 20%예요. 중도 20%. 항상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재명 씨 화천대유 뭐 대장동 사건 터져도 30%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죠. 대통령 지지율 30% 이하로 떨어진 거 보셨어요? 없죠. 그거 뭐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일단은 30%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진다고. 왜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가는 집토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쉽게 안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양강 구도거든요. 그러면 이쪽엔 이재명, 오른쪽에는 뭐 윤석열 씨랑 홍준표 씨겠죠. 한 사람 남을 거고, 국민의힘이라고 해놓을게요. 이제 국자만 써놓을게요. 그리고 중간에 누구예요? 안철수, 홍준표, 물론 이분들은 끝나겠지만 유승민, 김동연 씨, 심상정 씨는 대선주가 없어요. 그거는 뺄게요. 그분 거는. 심상정 씨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일단 빼놓을게요. 대선주가 형성이 안 되니까. 네. 아무튼 요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분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면 11월 5일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윤석열 씨께 급등한다 또는 급락한다, 홍준표 씨께 급등한다 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다 고개만 꼽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본인들이 한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가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으시죠? 다 간다니까요. 다 간다고요. 자, 오늘은 지금 5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한 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핵심을 얘기해놓고 끝낼게요. 다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당 40, 이제 그 야당 40, 그죠? 중간에 2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선거에서는요. 그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께 지지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래도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홍준표 씨 지지하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의외로가 아니라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2% 이상은 될걸요? 유승민 씨 모르겠어요. 김동연 씨도 지금 보니까 2%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2% 전후예요. 합하면 꽤 돼요 이거.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되건 간에 서로 땡기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이분들의 몸값이 지금부터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못 보고 11월 5일날 국민의힘에 누가 되면 떨어진다 오른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종목에 베팅하는 거죠. 그건 도박이죠. 다 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얘기 드릴게요. 홍준표 씨 테마주의 대부분은요 원래 홍준표 씨 테마주가 아니었어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안철수 씨나 유승민 씨나 김동연 씨는 원래 그 사람 테마주들이 맞는데 홍준표 씨는요 원래 그 사람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바뀐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BC는 원래 황교안 씨 테마주였고요. 그러다가 황교안 씨가 잘못되고 나서 주호영 씨 국회의원이죠. 그분 테마주였고 막 그래요. 자꾸 바뀌어요. 지금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 홍정욱 씨 테마주였던 것들도 많고요. 원래는 최재형 씨 거였는데 홍준표 씨 거로 바뀐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원래 홍준표 씨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홍준표 씨가 안 되죠? 그러면 원래는 홍준표 씨가 아니었으니까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홍준표 씨께 그래요. 테마주가 그래요. 이거 내일 좀 얘기 더 시간 나면 내일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안철수 씨께 오늘 급락했죠. 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안철수 테마주는 한 개에서 두 종목은 사놔야 돼요. 왜냐하면 몸값이 지금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안철수 씨가 큰 기업 오너이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그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뭐 한때는 젊은 분들한테 지금도 뭐 젊으신 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지만 한때는 뭐 그 멘토 국민 멘토였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 안철수 씨도 단점이고 장점이 있겠지만 저런 분이 대선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대선 나오겠다고 이제 말을 바꿨죠. 그렇죠? 네.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일반인도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 못해요. 근데 선한 이미지에 인지도가 있는 분이 본인이 한 말을 또 바꿨죠. 뒤집었죠. 그럴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요? 큰 이유가 있겠죠. 어느 대가가 있거나.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욕 얻어먹을 거 알면서도 저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오늘 안철수 테마주들 보면 다 급락했죠. 전 참 재밌는 게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희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냐면 써니전자를 볼까요? 이게 오늘 마이너스 10%로 끝났는데 참 웃긴 게 이 얘기를 오늘 다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자, 개인들이 오늘 안철수 테마주를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됐다. 재료가 나오면 폭락한다. 맞죠? 자, 시간이 없어서 2분 안에 정리하고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맞죠? 대선 출마 선언하면 급락하는 거라고 저도 여기서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급락한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많이 던졌단 말이에요. 안철수 테마주를. 근데 이 얘기 꼭 기억하세요. 내일 또 해드릴 거니까. 대선 출마 선언하면 재료가 소멸돼서 급락한다. 개인들은요
그전에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올해 아까 보셨죠? 위주코프나 뭐 애니농률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이제 와서야 그러는 거예요. 대선 출마 선언하면 폭락한다. 그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뜯어 말려도 사람들이 계속 샀어요. 외곽인데도 그렇고 비상기업도 그렇고. 대선 출마 선언하면 더 간대요. 여기서 그랬거든.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면 떨어진다. 근데 개인들이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대선 출마 선언하면 더 간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빨리 1번 찍어주세요. 맞죠? 개인들이 거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30%, 50%, 막 60%씩 손해나고 났더니 3, 4개월 이렇게 이제 아주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개인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대선 출마 선언하면 급락한대요. 그래서 먼저 팔아요. 세력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끼리 팔아요.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전문가 주식을 20년 이상 했고요. 전문가 10년 이상 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봅니다. 올해 처음 봐요.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선 출마 선언하면 그때부터 상한가 치면서 갈 거다 그러거든요. 이번에는요. 거꾸로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손절하고 앉아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전문가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안철수 씨 몸값은 지금부터 올라갈 거고요. 개인들이 지금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출마 선언하면 끝나는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만큼 2배, 3배, 4배 이상 급등했을 때 그때 얘기예요. 지금 조정 다 받고 바닥에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 내일 더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맨날 시간이 부족해요. 네, 내일 더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 내일 얘기해드릴 겁니다. 자, 앞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급등과 급락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종목들이 아니 올라가야 되는데 왜 급락하지?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아니 올라가야 되는데 왜 급락해?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거보다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안 올라갈 줄 알고 팔았어요. 근데 상한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 2개, 3개씩.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저래? 내가 이상한 건가? 저게 미쳤나? 말세인가? 왜 이러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거기 힌트가 있는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그 애니농률이나 아까 위주코프 돌려세우는 거 보여드렸죠? 시간 없어서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만큼 올라왔죠. 근데 바로는 못 가요. 거의. 바로 악고점을 제끼거나 그러지 못한다고요. 대부분. 뭐 하겠어요? 올렸죠? 여기까지? 과열됐죠? 시키겠죠. 시킨 다음에 여기서 추가 2차 상승 나오는 게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까지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 여기서 2차 상승 나오는 게 있으면 그 뒤에 후발 주자가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선 끝날 때까지 올리고 이제 종료됩니다. 대선도 끝난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 지으려고 지금 저기 하는 겁니다. 로켓으로 따지면 이제 3단 로켓, 마지막 로켓 분리하는 거죠.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제 안철수 씨 그 사람들이 왜 재료가 소멸돼서 그렇게 팔고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일 쭉 얘기 다 더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오늘 강의 도움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항상 여기 이소정님하고 좋아요 먼저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달님도 꽁승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 오늘 마무리 다 못 줬어요. 내일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일찍 들어오세요. 내일은 이제 아마 지수 특별한 거 없으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무소TV에서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김 실장님 방송 들으러 다 이동하세요. 김 실장님이 아까 오늘 보니까 방송창 여기 보니까 위드 코로나 얘기하신답니다. 저는 오늘 대선주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 무소TV에서 김 실장님 지금 위드 코로나 이거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에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여기 김 실장이 나오시니까 거기서 방송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11월달 한 달도 이번 달에는 편안하게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은 정말 따뜻하게 수익들 좀 편안하게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네.
본 마르코스님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경선 전에 들어오시는 게 낫죠, 당연히. 네. 여기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여기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